오늘 이야기는 축구 선수의 이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입니다. 선수가 이적한다는 기사가 뜨면 연봉 외에도 계약 기간, 이적료, 사이닝 보너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키워드들이 들리는데요. 에이전트라는 사람과 에이전시라는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얼마나 벌까요? 선수 생활 내내 한 팀에만 머무르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어느 시점에는 팀을 옮기게 되는데 가능한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선수들은 구단과 흥정을 통해 연봉과 다른 조건을 유리하게 약속받고 싶어 합니다. 축구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옮기는 것은 회사원이 이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스타 축구 선수들의 이적에 관여하는 이유는 스타 축구 선수 개인의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선수의 이적으로 축구 시장에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큰 것이죠. 에이전트는 한국어로 풀이하면 대리인입니다. 선수를 위해 대리 혹은 중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용품을 구매할 때는 그냥 사면 되지만 비싼 자동차나 집을 사거나 팔 때는 중개인이 있고 도와주셨으니 수수료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축구선수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연봉과 이적료의 5%에서 많게는 10%까지 받는데 따져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피파에 따르면 2019년 세계에서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지출된 금액은 약 8,3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축구 구단과 프로 계약을 맺는 수많은 젊은 선수들 중 80% 이상은 21살이 되었을 때쯤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선수로 뛰지 못하고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은 보통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좋은 어린 선수들의 경우는 도와주는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계 형성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연봉이 400억 원 정도였고 손흥민 선수는 150억 원쯤 되니까 매년 10%씩 커미션을 받으면 나쁘지 않죠. 선수 입장에서는 큰돈 주는 게 꺼려질 수도 있는데 그럴까봐 에이전트들은 구단과 거래할 때 아주 스마트한 자기들만의 국룰을 만들어냈죠. 스타 선수들의 경우는 구단과 협상할 때 특별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본인들이 받을 커미션을 구단에서 내주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계약서마다 조건은 각각 다르지만 선수를 위한 이 정도 서비스는 해내야 10%를 커미션으로 먹죠. 하지만 세무당국은 사실상 선수가 받았다가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은 결국 선수가 내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구도를 잘 따져보면 보기에만 좋아 보이도록 에이전트들이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에이전트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선수를 위해 하는 역할은 연봉 협상을 하는 것 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수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에이전트 본인들에게도 이득이 될 테니까요. 에이전트는 선수와 구단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주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모두를 위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계약에 대한 전문 지식 외에도 선수의 가치 산정, 협상술, 인간관계 스킬이 요구되죠. 이적을 준비할 때는 선수에게 적합한 클럽을 찾는 것도 실력을 요하며 리서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수 본인은 막상 시정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단에 적절한 보너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요.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이슈도 알기가 어렵겠죠. 그럼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프로축구 선수 출신들과 축구계의 인사, 그리고 비즈니스맨 등이 유명한 슈퍼 에이전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체자리 쿠아르스키는 홀란드 출신 스타들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로 유명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의 대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팀 해거는 이미 유명한 스타 선수들을 대리하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낸 에이전트로 유명합니다. 클라이언트로는 앙투안 그리즈만, 마마두 사코 등이 있습니다. 포브스 매거진에 따르면 조나단 베넷은 2019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에이전트로 소개되었습니다. ICM 스텔라 스포츠 에이전시의 창업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팀메이트였던 가레스 베일과 벤 칠웰 등의 스타 선수가 클라이언트입니다. 2020년 추정 커미션만 1,80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호르헤 멘데스의 클라이언트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비드 데헤아, 디에고 코스타 등이 있습니다. 미노 라이올라는 선수들을 스타로 브랜딩하는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에딘손 카바니와 마리오 발로텔리 등의 에이전트였는데 2022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시는 CAA 베이스라는 영국의 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무려 3,000명 가까이 소속되어 있고 전체 계약 금액이 무려 22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활동하던 루니의 에이전트 폴 스트래포드는 16살이던 웨인 루니를 발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벌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를 이용해서 루니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성사시킨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리해서 가능한 한 최상의 거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죠. 반대로 에이전트가 실수를 하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독일의 주세페 레이나라는 선수는 계약 조건에 매년 새 집을 사줘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었다고 합니다. 구단 측은 그 황당한 계약 조건을 듣고 난감해하더니 오랜 시간의 회의를 한 끝에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매년 레고 하우스를 선물해 줬었죠. 어이없게도 계약서 내용이 그냥 집으로 되어 있었으니 구단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일부 슈퍼 에이전트는 이적에 대해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며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팀에서의 연봉 조건이 더 좋아도 선수를 설득해서 일부러 이적시키고 이적료 커미션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축구 에이전트가 되려면 축구라는 스포츠와 계약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파에서 공인하는 에이전트 라이센스 제도도 있고 커미션 상한선을 만들려고 하는 등 피파는 에이전트들의 활동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에이전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대형 에이전시에 취업을 해서 일을 배워야 할 텐데 입사 자체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축구계 인맥이 있거나 선수 출신 혹은 선수 출신의 가족이 아니라면 아무리 축구에 관심이 많고 똘똘해도 진입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선수의 연봉과 이적료가 지불될 때 커미션을 받는데 돈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을 정말 잘 케어해주고 신뢰하는 사람만을 에이전트로 고용해야 하겠죠. 에이전트가 일하는 환경은 1인 스타트업 형태의 작은 에이전시부터 대기업형으로 여러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는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비즈니스 스타일도 각각 다릅니다. 대형 스타 선수의 에이전트가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선수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를 형성하고 에이전트로서 도움 주면 나중에 스타 선수가 되어서 본인을 믿고 에이전트로 고용해줄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물론 어린 선수가 스타가 되면 대박이 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긴 하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를 보시면 유럽 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1인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는 주인공의 모습과 에이전트들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